네, 박종희 한판 승부 인기 코너 배추 한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하신 두 분, 먼저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혁신 배추 배종찬입니다. 네. 혁신. 네. 하루 만에 사퇴해야 됩니다. 9시간 만에. 9시간 만에. 매일 임명되면 되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크리에이터 이상민 씨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이상민입니다. 이상민 씨 요즘 타 방송 너무 많이 해서 살이 쪽 빠졌네요. 아닙니다. 이게 너무 많이 나와요. 네. 배종찬 소장님보다 더 방송 아니, 출연이 많아 저보다 보입니까? 한 3배 정도는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이래놓고 방송 끝나고 하면 같이 해야지 장민아. 너만 잘 살면 안 된다. 이러면서 공동체 의식을 공동체 강조해. 의식. 네네네. 예, 두 분은 패키지니까요. 그죠? 그럼요. 네. 한판 승부에서는 무조건 여행은 패키지. 패키지죠. 예. 자, 오늘도 바나나를 하나 드시고 있는 배종찬 소장님 방송 잘해주시고요. 자, 대통령 지지율부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거만 해도 5주 연속 상승세였는데 이번 주 그렇습니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좀 가까이 조사된 거 2개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소개드린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뉴시스가 국민리서치그룹 또 에이스리서치에 의뢰를 한 조사인데요. 4일 5일 실시한 조사입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40.4%입니다. 직전 2주 전 조사 대비해서는 1.8%포인트가 하락했고요. 예. 부정평가는 57.7%. 잘못한다. 네, 직전 조사보다 1.2%포인트가 더 올라갔습니다. 음. 스트레이트 뉴스가 조원 CNI에 의뢰를 해서 3일부터 5일까지 실시한 조사입니다. 예. 긍정평가는 39.3%로 직전 2주 전 조사보다는 1.9%포인트가 하락을 했고요. 부정평가는 58.8%로 직전 조사보다 1.6%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대체로 한 4주, 지난 한 4주여간은 오름 추세였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이제 대통령 지지율 조금이지만 내려간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어떤 악재가 좀 반영됐다고 봐야 될까요? 일종의 프레임 어게인, 그러니까 다시 또 일종의 이제 이 빌딩 이론이죠.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뭐 외교나 또는 반사이익을 얻을 때는 뿜뿜하면서 40층대로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다시 일종의 민감한 이슈들이 등장을 한 겁니다. 예. 후쿠시마, 그다음에 집회 시위, 그다음에 또 지금 뭐 방송통신위원장 임명과 관련된 또 이동관 전 홍보수석 거론되고 있는 것,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부각되면서 예. 좀 30층대로 다시 내려오는 먹구름 현상. 이게 이제 또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줬다고 봐야 되겠죠. 그 현상은 뭐 이렇게 세 글자로 이렇게 정리 안 해주셨네 아직까지. 잔치는 끝났다. 잔치는 네. 끝났다. 사실은 원래 외교 이제 바깥에 나갈 때마다 사실 지지율이 떨어졌거든요. 잔치는 끝났다. 이게 사실 비정상이잖아요. 원래 대통령이 순방하게 되면은 지지율이 오르거든요. 한동안은. 근데 예. 이게 오랫동안 지속되지는 않아요. 그냥 떨어지게 되는 거고 앞으로도 이제 7, 8, 9에 이제 한미 또 그게 있기 때문에 그 모멘텀은 좀 남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 또 비용을 치러야 되거든요. 먹을 땐 좋죠. 또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예. 대중국 관계 문제하고 또 여러 가지가 있죠. 몇 가지 문제가 더 있는데 그때쯤 되면은 러시아 관계도 그렇고. 그렇죠. 그럼 이제 그때는 좀 아마 떨어질 겁니다. 또. 이게 세 글자로 정리가 되네요. 예. 파리 끝, 파리 끝? 잔치 끝이라고 하셨어요. 예, 파티 끝. 예, 예. 예, 본토 발음이 좀 강조가 되군요. 자, 여기서 이제 대통령 입장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그 모내기 행사도 열심히 가셨던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막걸리 한 잔을 한번 불러볼까요? 막걸리 한 잔. 요즘에 대통령 괜찮으세요? 여기 어디? 아니 소맥 10잔에도 끝도 없는 분들 좀 표만한 거 아닙니까? 막걸리가 이게 아니 이게 비현실적이에요. 그냥 막걸리가 아니에요 이게 그 우렁이 막걸리라 가지고 우렁이가 들어왔어요. 아니 우렁이면 술 깨죠. 들어보세요. 이거 정말 이거 이양기 예. 타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 오늘 그 그리고 사진도 예쁘게 나왔던데. 도정 공장에서 견학을 갔어요. 예, 아주 그 정말 잘 해놨더라고요. 예, 그리고 우리 새참도 빠질 수가 있지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잔치국수, 수박 먹고 있는데 아니 다둥이 엄마가 있대요. 그래 다둥이 애국이 뭐 별겁니까? 예. 그래가지고 다둥이 엄마 만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가루쌀빵 먹고
이랬습니다. 예, 오늘 전반적으로 이상입니다. 굉장히 보람찬 하루를 보내셨네요. 보람찬 하루를 제 일도 다 했단 말이에요. 노래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런 그 어떤 서민들, 농민들과 함께하면서 정말 이 건폭 문제, 우리 그리고 그 시민단체 비리 제가 다 파헤치겠습니다. 아우 취한다. 예, 근데 지난주에 뭐그 오발령 문제도 좀 있었고. 그 서울시 문제 아닌가 고? 서울시 문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우, 오세훈 우렁이가 시장님을 올라오려네. 바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시장님 나와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미스터 오발령 오 시장입니다. 어제는 현충일인 6월 6일 현충일 묵념 사이렌이 울렸는데요. 안전에는 타협이 있을 수가 없다고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과잉이라고 싶을 정도로 대응하는 게 원칙이라는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긴 어제도 울렸어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신 분이 있어요. 또 뭐야? 뭐 이런 10시. 어제는 물론 오발령 뭐 아니죠? 예고는 어제는 있었지만. 오발령이 아니었고요.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서울시 공무원들이 사기가 떨어질 것 같기 때문에 예. 이만하겠습니다. 오 시장님도 연구 굉장히 많이 하셨군요. 연구를 거의 오타쿠 수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세훈이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한 시쯤 되는 것 같고 네. 오세훈 시장은 한 솔쯤 되는 것 같아요. 의미를 보면. 예. 그렇습니다. 저희 또 오세훈 시장이 한번 또 이 시정에 관해서 인터뷰를 하면 또 이분이 또 말씀하고 싶으실 거예요. 오늘 1인 시위도 하셨는데 송영길 전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송영길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정말 타협이 없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은 타협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타협이 없단 말입니까? 어민들이 눈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 시장 생태탕 먹지 말고 꼼식 꼼사 불어입니다. 그저 그렇다는 말입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님 오늘 근데 힘드셨잖아요. 많이 힘들었습니다. 예. 땡볕에 안 해본 사람 모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왜 자꾸 나가시는 검찰에 오라고 할 때 가시면 되지 왜 자꾸 아니 나가시... 핸드폰도 내고 다 냈는데 왜 이랬습니까? 황당할 노릇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제 최근 들어 이제 정부가 이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게 아까 저희도 일부에서 다뤘는데 시민단체 보조금 비리와 노조 집회 강경 대응입니다. 이것들이 어떤 지지율에 좀 반영된 부분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법과 원칙을 강조해서 예. 보수 지지층을 결집하는 데는 뭐 일견 효과적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민단체도 보조금 관련해서 이제 재검토를 하겠다, 확인을 하겠다.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 뭔가 좀 문제가 있었겠다. 비리나 의혹이 있는 거 아닌가. 또 이렇게 의심해 볼 수도 있겠죠. 근데 또 그런 차원이라면 모르겠는데 예. 그게 아니라 뭔가 좀 시민단체들이 진보 성향이 있고 또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또 부정적인 것을 좀 단속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거면은 중도층이나 또 무당층이나 MZ세대는 곱게 보지는 않을 것이거든요. 근데 대체로 이런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일관되게 노조에 대해서도 회계장부를 들여다보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법과 원칙의 전제하에 주로 재정적인 잣대를 갖다 들이댄다. 그걸 통해서 보수층을 결집하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거 아니냐. 근데 여기에 조금 더 명분이 분명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왜 그렇게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네. 이게 사실 합법과 불법 사이에 사실 법의 공간이 잣대를 있죠. 할 수 없는 그 제3지대가 있거든요. 대부분 인간 사회가 그런데 예를 들어가지고 이번에 한번 봅시다. 간호사 단체에서 발표했잖아요. 불법 시술 15,000건 신고를 받았거든요. 근데 거기다 합법 불법의 잣대를 딱 대게 되면 의료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의사들이 다 범법자가 돼버리는 이런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하는 게 대충 그런 식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검찰 출신이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주로 그런 쪽이잖아요. 특과배. 법질서 세운다. 이러다 보니까 이런 그 프레임 자체가 과도하게 좀 그 정치 자체가 사법화되고 사회생활 자체가 사법화되는 이런 이게 좀 횡행하는 것 같아가 조금 걱정스러워요. 우리나라는 놀랍게도 준법 투쟁이 불법 파업으로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규칙과 법을 다 지켜서 운행이 늦어지거나 일이 돌아가지 않으면 관행적으로 돌아가던 일을 안 돌아가게 만든 것이기 때문에 법을 지켰다고 하더라도 불법이다. 이런 대법원 판례가 있는 나라라서 노동자들에겐 끊임없이 합법적으로 할 것을 요구하면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불법과 합법의 경계 사이에서 그냥 노는 것을 다 그냥 봐주고 있는 그런 것을 대통령도 똑같이 한쪽에만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니까 당연히 노동자들 입장에서 반발할 수밖에 없죠. 예, 오늘 이제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이제 회의 전면 불참을 7년 5개월 만에 선언을 했는데 저는 김성태 의원님 입장 갑자기 듣고 싶어요. 김성태 의원님이 그 한국노총 출신이시잖아요. 근데 가면이 없기 때문에. 가면 그런데 김성태 의원님 오늘 송영길 대표 거 들고 하면 되잖아요. 말투가 비슷하잖아. 목소리가 좀 비슷하기 때문에. 예. 저 김숙습니다. 사실상 본인 생각으로 가만히 계세요. 아무것도 수가 없습니다. 한국도 좀 그만두지 말았는데 이상합니다. 아니 송영길 가면 쓰고 있으니까 사실상 본인이 김송태가 된 것 같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성태 의원님은 나중에 다시 한번 제대로 모시도록 하고요. 네. 자, 최근 대통령 지지율에 대해서 이분도 한 말씀 거두셨어요. 대구에 계시는 홍준표 시장님, 최근 대통령 국정 지지율. 안녕하십니까. 네, 전 상임고문 홍준표입니다. 정진해 진짜. 지금 지지율이 정상이 아니죠. 예, 보통 같으면 지금쯤 하면 60%는 돼야 되는데 예, 문재인 전 대통령도 한 60% 됐을걸요. 그렇습니다. 예. 인사청문회부터 해가지고 정권이 멍이 들기 시작했어요. 시작부터 이래서는 안 됐다. 네, 그래 봅니다. 그 훈수는 언제까지 두실 예정이십니까? 참 그렇게 사회 보는 건 언제까지 할지 생각이세요. 나는 내 생각 숨기면서 살지 않고 예. 대도 무문입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 하신 말씀인데. 그렇죠. 고속도로에는 톨게이트가 따로 없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말레이시아 가가지고 술탄이 푸틴 만나러 간다고 하길래 예. 그거 만나면 안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 어허. 그 푸틴이 15살 때 뭐라고 불린지 압니까? 뭐라고 불렀습니까? 비푸틴. 참. 이거는 맨날 그 배종찬이가 하는 개인데 대구시장이는 무시하는 거 아니죠? 근데 요즘 시장님 그 이슬람교 이슬람성 포용 발언으로 일각이 좀 굉장히 뜻밖이다. 굉장히 좀 뭔가 다시 봤어요. 저. 다시 봤다는 진 작가님의 평가도 있습니다. 그 종교는 달라도 예. 공동체 구성원이니까 내 한 말이죠. 아샬라 말라 있고 이상입니다. 근데 난 집 집사예요. 교회 다니시구나. 근데 그 예수님은 좌파입니까 오빠입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예수님 나 찍었나? 예. 일단 들어가 주시고 근데 시작님. 데이터 분석하는 사람으로서 홍준표 예. 시장이 이런 또 파격적인 면이 있어요. 이전에도 뭐 반값 아파트도 거의 뭐 처음 이야기하다시피 한 정치인도 홍준표 시장이었고 반값 등록금도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2026년 한 7년 전까지 정치판의 중심에 주목받는 인물이 된다라는 것은 그만큼 경쟁력이나 영향력을 본인 스스로가 뿜뿜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아까 이제 지지율 이야기를 했는데 예. 뭔가 좀 포괄적으로 어떤 기준을 세울 때 좀 포괄적인 기준을 세우면 30% 30정이 아니라 40정 50 정도 더 올라갈 수가 있죠. 지지율이 50%대로. 그런데 이제 이게 특정 노동계층이면 노동계 또는 민주노총 여기에만 이제 잣대를 갖다 들이대기 때문에 예. 30정대를 이제 못 벗어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걸 전체 뭐 우리 공무원 전체 또 우리 사회 전체 경영자까지 합하면은 이 지지율이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답보 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아직 시도 못 하고 있다. 그럼요. 아니 우리 한판 승부 들으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자, 정당 지지율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어떻습니까? 예, 앞서 말씀드렸던 뉴시스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37.6%로 나타났습니다. 직전 조사보다는 1.1% 포인트 하락했고요. 더불어민주당이 37.7, 비슷하죠. 국민의힘 37.6. 본인이 말씀하시면서 놀라시는 분과는 지금 보신 거 아닙니까? 계속해 주세요 일단. 자, 스트레이트 원고 좀 미리 보세요. 그래가지고 예. 네, 스트레이트 뉴스 조사입니다. 국민의힘 36.9%고요. 더불어민주당이 44%로 나타났습니다. 예. 좀 어떻게 이 숫자는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이게 좀 놀라셨는데. 잘 읽어야죠. 네. 예. 아니 지금, 그러니까 예. 제가 잘 분석을 하려고 그랬는데 예. 분석해 주세요. 네, 박지원 아나운서 너무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면은 지금 두 정당이 모두 내려간 조사 결과도 있거든요. 예. 스트레이트 뉴스는 국민의힘이 36.9고 더불어민주당이 44%인데 예. 두 정당 모두 내려갔어요. 근데 또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올라간 것도 있고 국민의힘이 내려간 것도 있어 보면 저는 이게 지지율만 놓고 판단하기는 좀 그렇다. 왜냐하면
전반적으로는 지금 정당에 대해서는 비호감도가 많이 올라가 있는데 진영 대결 구도가 너무 지금 깊이 골이 깊어져 있는 상태인 거죠. 잘해서 지지하는 게 아니라 아닙니다. 아까 이제 그래서는- 일부에서 김종민 의원이 이제 서로 너무 못하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도 개혁을 해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가 너무 못해서 지금 민주당이 혁신을 안 하려고 한다라는 말씀까지 하시더군요. 그렇죠. 정당 지지율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당 지지율이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가 정당을 지금 여러 개 놓고서 물론 정의당도 포함되어 있고 기타 정당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당 지지율. 이러다 보니까 어느 한쪽을 어떻게든 선택을 해야 되니까 이게 객관적인 평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따로 물어봐야 됩니다. 따로 물어봐서 이 정당이 정당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점수를 매겨야 되는 거죠. 그러네. 국민의힘 따로 더불어민주당 따로. 배준삼 괜찮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이상민 따로 배종찬 따로 물어보면 성적이 확 차이 날 거예요. 자, 시청자 여러분 댓글 달아주세요. 배종찬이 좋다 1, 이상민이 좋다 2. 자, 너무 유튜브 댓글. 잔인하다 근데. 아니 공개적으로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닙니다. 아니 아닙니다. 이게 컷오프 됩니까 바로? 아니, CBS가 어느 순간 굉장히 잔인해졌어요. 요즘 소찬이가 생각나요. 잔인한. 네, 2번. 알겠습니다. 네. 자, 두 분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 지금 이제 김성희 소장님도 지금 당 상황을 좀 안타깝게 보시면서 또 국민의힘도 비판적으로 바라보실 것 같은데 먼저 김 소장님. 뭐 전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하지만 별 의미 없습니다. 지금 아, 현재 그래요? 에스코에서는 별 의미가 없는 게 누가 높고 낮은 것이 의미가 없는 게 예. 부동층이 너무 많아서요. 부동층이 한 번이라도 민주당을 찍었던 분들과 한 번이라도 국민의힘을 찍었던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 중에 상당수가 지금 팔짱 끼고 뒤로 물러서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하. 특히나 전화 면접 조사처럼 끈질기게 물어보는 조사인 경우에 부동층이 더 많은 것을 보면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양쪽에게 다 기회가 열려 있는 상태로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의 성적에 뭐 만족하거나 혹은 불안해할 필요가 없고 저 팔짱 끼고 있는 분들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앞으로 1년 동안 누가 대책을 잘 세우느냐의 싸움이겠죠. 아니 뭐 당 지지율이랑 대통령 지지율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도토리 키재기고 예. 앞서거나 뒤서거나 거기서 그냥 고타령을 하는 거고 어차피 내년 총선에서는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일단은 이건 이제 정권 중간 재평가가 되거든요. 그렇죠. 어떤 정권 심판이든 아니면 예. 이재명 대표 심판이든 라고 했을 때 아무래도 프레임은 전자가 더 강하게 갈 것 같고 그래서 일단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 높게 나오는 건 왜냐하면 당이 지금 제 모습을 좀 못 보이고 있잖아요. 예. 당보다는 사실 어디다 물어보는 게 더 빠르냐면 대통령실에 물어보는 게 더 빠른 상황이거든요. 또 얼마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최고위원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뭐 최고위원이라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보면 뭐 정치적으로 뭐 위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존재감이 상당히 미약한 부분으로 지도부가 짜여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당 존재 자체가 사실 없어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대통령 지지율에 뭐 의존해가지고 거기에 그걸 바탕으로 총선 승리를 만들어내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예. 그게 과연 쉬울까? 배 소장님. 그러니까 참 독특한 것이 이제 선거가 이제 1년도 안 남았는데 이전에는 우리가 선거를 앞두고 있으면 보통 이제 구도가 중요하다 그러거든요. 예. 구도가 이제 정권 견제냐 아니면 정권 안정이냐. 근데 보통 구도 아니면은 이제 어떤 정책 이슈가 되는 그러니까 2010년 지방선거 같으면 무상급식처럼 그런 회오리 바람을 몰고 온 정책인데 저는 이번 선거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치 이래경 전 혁신위원장이죠. 이게 뭐 터지면은 완전 뭐 걷잡을 수가 없는 게 되고 또 실제 임명이 될지 어떨지는 모르는데 이동관 전 홍보수석이 또 방송통신위원장이 되면 또 걷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이게 사람에 의해서 완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 여기 또 뭐 이준석 전 대표 뭐 누가 또 자꾸 어떤 식으로 드러나느냐에 따라서 부각되느냐에 따라서 선거판이 어떻게 될지 전개될지 대통령의 지지율, 대통령 또 이재명 대표의 운명, 또 체포 동의안 관련된 윤관석 또 이성만 의원의 운명, 또 김남국 의원.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뭔가가 뭐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상황. 저는 이런 판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자, 송영길 전 대표 오늘 또 검찰 앞에 나오시기도 했는데 당 상황 보고 또 안타까우실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안녕하십니까, 송영길입니다. 아까 인사 정말 나가시죠. 답답해서 미칠 지경입니다. 아, 예. 저 정말 24년 정치 생활하면서 부동산 투기는커녕 정말 부동산을 소유해본 적도 없습니다. 저 송영길을 하루빨리 구속영장 청구해 주십시오. 지금도 전세보증금 2억 4천만 원 24평 전세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오세훈은 재산이 64억입니다. 그렇다고요. 이상입니다. 예.
그렇다고요. 예. 아, 예, 이상민 크리에이터와 배종찬 소장 누가 더 좋냐 했더니 다 일을 동시에 쓰는 애청자가 가장 많았어요. 아. 둘이 헤어지지 말아라. 네네. 예, 둘이 계속 가는 걸로. 우리 애청자들은 굉장히 휴머니즘 네, 휴머니즘적이에요. 네. 잔인하지 않아요. 아 정말 솔로몬의 대답을 듣고 있네요. 예, 그러니까요. 아니 이게 네. 우리 두 사람을 한 사람인 걸로 착각할 수도 있어요. 아, 네. 거기까지. 얼마요? 자, 이제 이래경 혁신위원장 사임 이게 이제 반영된 여론조사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네. 이것도 여론에 민주당이 굉장히 안 좋게 작용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뭐 안타깝게 음. 제 빅데이터가 준비가 안 됐나 보네요. 네. 네. 그러네요. 네네. 예, 안 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장안의 화제인데 아,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상당히 큰 타격을 주었던 것으로 빅데이터 뭐 상으로. 5일 하루였지만 그래서 이제 빨리 9시간 만에 사퇴하고 수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크게는 이제 뭐 중도나 무당층이나 뭐 수도권이나 이제 MZ 세대에 주는 영향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핵심 지지층이 흔들리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가장 큰 질문이 왜 이 사람이 임명이 됐을까? 그 부분이 가장 큰 타격인데 저는 김성현 소장께도 여쭙고 싶어요. 미국 지금 현지를 다녀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미국을 미국에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그러니까 있습니까? 아니 궁금해. 캘리포니아. 네. 뭐가 궁금하시죠? 네, 그러니까, 예, 태평양 너머에서도 어떻게 생각했을지. 뭐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분 생각 좀 여쭤보겠습니다. 자, 이래경 혁신위원장 사임 둘러싼 공방. 안철수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안녕하십니까. 안철수입니다. 정말 문제투성입니다. 문제투성이 뭘까요? 시험지입니다. 네. 네. 예, 이제 이해했어요. 이제 이해하셨네요. 예, 집중해야 되는데. 이 죄송해요. 왓튼스쿨 유머입니다. 네, 아무튼 NBA. 이래경 이사장을 진짜 저렇게 말할 것 많은 분들이 친명이다 하는데 예. 아닙니다. 저 장당할 때 발기인하셔가지고 예. 철수라인입니다. 그렇게 빨리 철수했네요. 이래경 이사장이. 네. 맞아요. 그랬어요. 맞아요. 그래서 빨리 즉각 철수했습니다. 얘기했어요. 9시간 만에. 그렇군요. 네. 그럼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실망입니다. 민주당 혁신위원장 그럼 누구를 임명해야지 정말 진정한 혁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학생들이 싫어하는 피자가 있답니다. 뭔지 아십니까? 두렵습니다. 뭡니까? 책 피자. 근데 싫어한다고 그거 안 먹으면 됩니까? 예. 정말 이재명 대표가 있는 이 민주당 싫은 것도 받아들이고 예. 일신에서 좀 해야 되는데 예. 뭐 민주당이 새정치하면 또 저 아닙니까? 예. 매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장담하고 있습니다. 음. 아무튼 이재명 대표님 제 따봉 손가락이 없네요. 이상입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선관위 이슈가 굉장히 큰 상황인데 지금 노태학 선관위원장 사퇴해야 된다 이런 조사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거 소개해 주시면. 연합뉴스 TV가 예. 매트릭스에 의뢰를 했는데요. 예. 3, 4일 실시한 조사 결과입니다.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거치에 대한 질문인데요. 예. 책임지고 물러나야 된다가 10명 중 7명이 넘는 73.3%로 압도적입니다. 예. 물러날 필요가 없다가 14.1%로 나타나서 이게 단순히 어떤 책임 소재를 넘어서서 상당히 일반적인 상황보다도 더 격앙된 이 격분된 반응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연합뉴스와 연합뉴스 TV가 매트릭스의 지난 3, 4일 기간으로 조사했던 조사입니다. 자, 선관 얘기하면 또 이분이 생각나는데 자, 황교안 전 대표를 모시고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바보야, 문제는 선거야. 노태학 선관위원장은 지금 바로 사퇴하십시오. 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했습니다. 국정원의 보안 점검도 거부했습니다. 선관위는 지금 바로 해체하십시오. 선관위 해체. 모두 사퇴하십시오. 황교안 전 대표님 오랜만에 뵙니까 굉장히 반갑네요. 근데. 예, 저도 반갑습니다. 예. 아니 근데 그러면은 황교안 전 총리 생각하시기에는 부정선거도 다 선관위 때문인가요? 예, 비난을 하지 마시고 사실을 얘기를 하세요. 사퇴하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황교안 전 대표만 보면 이제 부정선거 막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은 여전히 좀 부정은 막아야 됩니다. 막아. 부정은 범죄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주 모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목소리 들으니 굉장히 반가워요. 그것도 부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아무튼 뭐 선거안에 관련 문제 역시 국민들의 여론이 굉장히 좋지 않다라는 여론까지 짚어봤습니다. 자, 오늘 청취자 여러분들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예. 자, 오늘도 배추 한 판 이 두 분이 주인공들 열심히 해주셨어요.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님, 이상민 크리에이터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